안녕하세요. 부모 교육론을 듣는 우리 원생님입니다. 몇 주가 흘러 오늘이냐 내일이냐 이렇게 기다리다가 늦어서 이번 주부터는 동영상으로 강의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날 때까지 건강하시고 우선 이렇게 우리 유튜브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석 명단을 보니까 저를 아는 분도 있지만은 저와 또 처음 하는 분도 있기 때문에 저는 박진수 교수고요. 이렇게 강의는 호서대학교에서 주임 교수를 하고 있고요. 또한 박진수 심리상담센터 공주점 대표입니다. 그리고 대전지원 공주법원 가사상담원이고요. 공주시 아동청소년 슈퍼바이저이기도 하면서 보건복지부 지정 장애아동과 아동청소년 상담 지정기관이기도 합니다. 또한 충청남도 사회복지사 상담 지정기관이고요. 감정노동 전문치료사이면서 또한 저희가 기업 전문 강사로서 전국에 시간 나는 대로 강사를 하고 있습니다. 관심 분야로는 청소년 문제, 성인 우울증, 자살, 애도, 다음에 부모 교육 등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저는 보유 자격증으로는 이렇게 많은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이외에도 거의 한 5, 60개가 있는데 이 자격증이 다 필요하느냐 이렇게 묻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글쎄요. 저는 학사 때부터 열심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격증을 많이 갖게 됐는데 제가 지금 보니까 다 쓰고 있더라고요. 강의할 때든지 그다음에 또한 상담할 때 몸에서 녹아서 다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는 것이 힘입니다. 여러분 대학원 2년 동안 2년 반 동안 최선을 다해서 지식을 축적하시고 또한 경험을 많이 쌓기를 바랍니다. 그냥 넣어봤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한 2분 정도의 거리에 있죠. 제 상담 연구이고요. 이것이 제 개인 상담센터입니다. 부모교육 상당히 많이 합니다. 사실 부모교육이 따로 떼어 있는 것도 그래요. 상담을 하고 나면 부모교육은 반드시 하게 돼 있거든요. 저희가 50분 상담이다 그러면은 40분이 아이들 상담, 10분이 부모 상담입니다. 그래서 상담과 부모교육은 뗄 수 없는 불가분의 위치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에서 늘 부모교육을 하죠. 이거고요. 상담센터입니다. 부모교육 이번 학기 부모교육 책은 양손에서 만든 정진아 한준아 외에 5명의 공저인 이 책을 교과서로 쓰고 있습니다. 첫 번째 챕터 부모됨 분기와 의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됨의 의미를 보면 전통적인 관점에서의 부모됨의 사회적 의미는 무엇일까? 우리가 부모가 된다는 것은 도덕적 의무를 수행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부모가 된다는 것은 전통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시민으로서 의무를 다하는 것이었고 또한 부부 성생활에 대한 자연스러운 결과였죠. 부모가 되는 것은 자신이 자녀를 출산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성인이라는 정체감을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했고요. 자녀 출산은 만족스러운 결혼 생활의 표현으로 자녀는 부부 관계를 향상시키며 이혼을 예방해 주죠. 그렇죠. 저희가 사실 자녀가 없는 집들이 있는 집들보다 훨씬 더 이혼율이 많습니다. 자녀는 끈이라고도 하죠. 부모가 되는 것은 사회적으로 성숙한 존재로 인정받는 것이 전통적인 점이라면 현대 사회에서의 부모됨의 의미는 무엇일까? 현대 사회에서 부모됨은 의학 기술의 발달로 선택의 대상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 의학 기술로 사실 우리가 피임을 하든가 이렇게 해서 내가 부모가 되는 것을 차단할 수도 있고 원할 수도 있고 의학 기술이 너무 발달하다 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부모 자녀 관계에서 애정과 정서적 유대감이 과거보다 더욱 중요시 되고 있죠. 그리고 현대 사회에서는 부모는 과거처럼 친족, 이웃의 지지와 도움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부모 역할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고 자신감을 잃기 쉽습니다. 그래서 미혼들이 많습니다. 요즘은 안 가는 게 아니라 못 가는 게 아니라 안 가죠.
어떻게 보면 또 이기적이기도 해요. 자신의 행복만 위해서 불편하지 않겠다는 거죠. 편하게 살고 싶다는 거죠. 현대 사회에서 부모는 자녀의 지위 획득 기반 마련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로 인해서 경제적 부담을 느끼고 있죠. 현대 사회에서 부모는 그 어느 때보다 자녀의 심리적, 정서적 적응과 발달에 대한 부담과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부모됨의 의미와 동기를 보겠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부모가 된다는 것은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책임과 부담을 지는 일이죠. 일단은 어떤 맞벌이 부부로 다 가기 때문에 아이를 맡길 곳도 없고 또 돈이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책임과 부담을 지는 일이고요. 부모의 의욕 및 의무감은 높아지고 사회의 기대 수준도 많이 높아졌죠. 그다음에 유능한 부모가 되기 위해서 교육이나 역할 모델을 찾기가 어렵죠. 어, 옛날에는 모델 케이스가 많았습니다. 삼촌이 될 수도 있고 대가족 제도에서 언니가 될 수도 있고 예, 작은 엄마가 될 수도 있는데 요즘은 어, 역할 모델을 찾기가 어렵죠. 자녀는 늘 사랑스럽고 귀엽다. 자녀 키우는 게 재밌다. 부모가 노력하면 자녀는 잘 성공한다. 등의 낭만적 신화는 이상적 현실의 괴리를 느끼게 하고 죄책감과 불안감을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부모됨이란 무엇이냐? 부모됨이란 부모 역할이라는 계속적인 발달 과정을 통해서 부모 자신의 성숙을 이루어 나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 역할이라는 경험을 성공적으로 하게 될 경우 자신감이 생기게 되지만은 부모 자신의 아동기 경험을 반복하고 수정하는 기회를 통해서 성격을 새롭게 조직하고 통합하는 것이 가능해졌죠. 이에 따라서 사회 변화 속에서 부모됨이 어떠한 변화와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를 생각해보고 이러한 의미 속에서 긍정적 가치를 얻기 위해 준비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것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부모가 된다는 것은 네 가지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라비는 운명론적이기도 하고요. 이타적이기도 하고요. 자기 도취적인 동기가 있기도 하고요. 도구적인 동기가 있다고도 합니다. 부모가 되려는 동기는 다양하죠. 부모가 되는 것은 경제적 비용, 시간과 노력, 에너지 같은 엄청난 희생과 부담을 필요로 하는 동시에 엄청난 행복과 기쁨을 느끼기도 하죠. 그래서 부모 되기를 선택하고 결정하기 위해서는 임신, 출산, 자녀 양육으로 인해 나타나는 어떤 변화를 예상해 보기도 하고 그 변화에 따라서 어떤 것이 필요한지를 충분히 생각한 후 준비되었다고 여겨질 때 부모됨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죠. 옛날에 어떤 분이 상담 와서 이렇게 말했던 생각이 납니다. 나는 우리 부모님이 좋다만 찌꺼기입니다. 이 말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계속해서 뇌리에 남아 있어요. 정말 부모가 스스로 준비되었고 잘 어떤 여러 가지 조건이 되고 준비가 돼서 자기를 낳은 게 아니라 자기 둘이 좋다가 만 찌꺼기 배설물이라는 거죠. 어. 물론 어떤 자존감이 저하이고 마음의 병이 들어서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은 그것 또한 양육 과정에 생긴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또 말하는 것도 이해는 갔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치료는 되고 어떤 해석 시스템이 바뀌긴 했지만은 얼마나 그 역기능적인 사고를 바꾸는 것이 어려운지 알 수 없습니다. 음, 부모가 되는 시기를 결정하기 위해서 점검해야 할 것이 있다면 엥겔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부모가 될 준비가 되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겠어요. 첫 번째, 정서적으로 신체적으로 건강한가. 나는 나와 배우자는 아이가 태어나면 생길 스트레스와 변화를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는가. 아시죠? 우울감 있는 상태에서 우울한 상태에서 아이를 임신했거나 출산해서 아이를 양육하게 된다면 그 정서적인 것도 그대로 감정이 유지된다는 사실이죠.
저는 우리가 어쨌든 병원에 가면은 뭐 병이 유전됐니 어쩌니 하지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감정이 유전된다고 보는 전 정신분석학자입니다. 우리의 감정이 유전돼서 그것이 신체로 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답습이죠. 그래서 우리가 40살에 아니면 30살에 우울증이 걸렸다? 물론 그때 어떤 사건과 상황에 따라 우울증이 걸릴 수도 있지만요. 하인즈 코아시라는 학자는 이렇게 말해요. 초기 우울이다. 어렸을 때에 엄마 뱃속에서라든가 태어나자마자 어떤 환경과 여건과 엄마의 상태가 우울했을 때 아이는 그때부터 이미 우울을 가지고 있다가 어떤 성인이 되어서 촉발 사건에 의해서 건드려졌을 때에 그 우울이 증세로 나타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정서적으로 건강한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 부부 관계에서 지금이 아이를 가지기에 적당한 시기인가? 우리 부부 관계가 아이를 출생으로 인한 변화와 혼란을 견딜 만큼 강하고 안정되어 있는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죠. 상담하다 보면은 젊은 맞벌이 부부들이 많이 옵니다. 경찰 부부, 공무원 부부 뭐 등등 선생님 부부 많이 와요. 근데 최근에 있는 사례인데 정말 너무 괜찮은 엘리트 부부예요. 경찰 부부인데 거의 이혼 위기에 와 있었습니다. 아이 문제였었어요. 아이가 둘인데 서로 아이 맞벌이 하면서 너무 힘든 거예요. 두 분 다 경찰인데 시간도 안 맞고 남편은 그 관례적인 그런 부분이 있어서 고정관념 때문에 엄마한테 자꾸 떠미는 경우가 있고 엄마는 나 똑같이 일하는데 왜 나만 봐야 되냐. 그래가지고 매일 피곤했거든요. 매일. 그래서 사내 안 사내 굉장히 어려운 경험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조건 같은 것을 봐야 되고 좀 사실은 아이를 키우는 동안 포기할 건 포기해야 되거든요. 근데 두 분 다 그런 경우는 어, 진급하려고 둘 다 진급할 그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그렇게 애쓰다가 아이를 놓쳐버리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세 번째, 아이를 키우는데 드는 비용을 충당할 수 있을 정도로 재정적으로 안정되어 있는가. 예, 필요하고요. 네 번째, 배우자의 직업이 안정적인가. 아이를 낳으면 내 직업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아이를 낳고 키우면 몇 년간 내 직업보다 더 관심을 쏟을 수 있겠는가. 다섯째, 양육과 시간과 에너지를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가. 직업과 양육을 양립할 수 있는가. 정말 두 개 다 잘할 수 있는지 아니면은 양육에 모든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되는지. 여섯째, 도움 받을 수 있는 가까운 친척이나 친구가 옆에 있는가. 일곱째, 어머니의 경우 임신 전후의 신체적 변화를 극복할 수 있을 만큼 자존감이 충분히 높은가도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그 뭐 가슴이 늘어진다든가 배가 늘어지고 뭐 이런 것 때문에 뭐 절대 초유도 먹이지 않고 젖도 먹이지 않고 뭐 당연히 뭐 그 제왕절개를 하고 여러 가지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모님의 도리를 살펴볼 필요가 있죠. 부모 역할의 특징. 비근어는 부모 자녀 관계가 양방향적인 상호작용에 기초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부모 역할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어요. 부모 자녀 관계는 가족이라는 사회 체계에 포함된 하위 체계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가족은 있잖아요. 어떤 시스템이라고 이게 체계라고 말해요. 체계. 그래서 머레이 보행 같은 경우도요. 가족 치료학자인데 가족은 함께 움직인다는 거죠. 엄마가 요즘 아이들 말로 꼭지 돌면 자식이 다 돌고요. 남편도 돌고. 아이가 돌면 엄마도 돌고 아빠도 돌고. 그래서 함께 움직인다. 그래서 체계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자녀 관계는 가족이라는 사회 체계에 포함된 하위 체계라는 거죠. 부모 역할은 발달적 성격이 지닌다는 거죠. 자녀가 발달함에 따라서 부모에 대한 자녀의 요구가 달라지므로 부모도 자녀의 요구에 맞춰 규칙, 상호작용 방식 등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 자신의 발달적 변화도 부모 역할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로시는 부모 역할과 직업 역할을 비교해서 부모 역할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어요. 남성보다 여성이 부모 역할 수행에 대한 문화적 압력을 더 많이 받는다는 거죠. 그렇죠. 아무리 현대사회 어쩌고 해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성이 꼭 엄마가 키워야 되는 것처럼 압력을 더 많이 받는 것은 아직도 사실입니다. 부모 역할은 성인의 다른 역할과 비교해 볼 때 항상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부모 역할은 연습할 수 없으며 언제나 실제 상황입니다. 이 말 좋네요. 연습. 네, 연습이 없죠. 끝나는 겁니다. 지나가면 끝나는 거예요. 부모 역할은 취소할 수가 없죠. 그러네요. 참 자식과 부모의 부모 자식을 버리겠다고 각서 쓰는 부모들도 많이 봤지만 취소할 수가 없죠. 부모 역할의 특징 보겠습니다. 부모 역할은 자녀의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새로운 견지에서 자기 자신을 바라볼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어떤 역할보다도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은요, 우리 아이들 크잖아요. 한 8살, 9살, 10살 이렇게 되고 20살 되면은요, 저는 이미 효도는 다 받았다고 봐요. 아이들이 크는 과정에서 준 기쁨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예쁜 거 다 받잖아요. 그 사랑스러운 거 다 우리가 누렸잖아요. 그것이 효도라고 봐요. 따라서 좋은 부모가 되는 것은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지만은 부모 역할의 특징을 잘 이해하고 발달적 요구와 부모 사이의 변화를 수용하면서 효율적으로 부모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바움린드의 양육 태도를 볼까요? 여러분, 애착 공부할 때 많이 사티어의 애착 이론에서도 많이 봤습니다. 그 얼마나 부모가 자녀에게 애정적이고 지원적이며 얼마나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관심이 있는지를 의미하는데 비움린드나 그 양육 태도나 사티어과나 거의 똑같네요. 뒤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권위가 있는 양육 태도였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권위주의적. 권위가 있는 게 아니고 권위주의적. 부모는 자녀에 대해서 통제와 요구 수준이 높죠. 왜? 권위적이니까요. 그 자녀에게 절대적 복종. 그러다 보면 애들이 맹종하는 경우도 있죠. 훈육 시 체벌을 사용하고 논리적인 설명을 하지 않으며 자녀의 개별성, 자립성을 및 자율성을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많습니다. 이런 자녀는 수동적이 되죠. 그 다음에 부정적인 사고를 많이 갖고 있고요. 의사소통 기술과 독립심이 부족하죠. 왜? 권위적으로 눌렀으니까요. 여러분 혹시 남편들이 굉장히 그 기가 죽고 자존감이 약하고 열등감이 많은 남편들이 있습니까? 그런 경우는 남편의 아버지를 한번 보세요. 남편의 아버지면 그 시아버지지만 결혼하기 전에 남편은 집에서 권위적인 아버지로부터 상당히 눌려가지고 길을 못 피고 있는데 결혼했는데 이 와이프가 또 다른 아버지는 아닌가. 또 아내가 남편을 억누르면서 권위적으로 대고 이렇게 억압적이어서 남편이 또 길을 피고 있지 못하는 건 아닌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권위적인 부모의 자녀는요, 욕구가 좌절되면 적대적이고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면서 상대적으로 도덕적 수준이 약. 세 번째, 허용적인 양육 태도를 가진 부모가 있습니다. 이 부모는요, 자녀에게 애정적 반응이나 자녀에 대한 통제가 거의 없죠. 거의 다 허용적이죠. 일관성 없는 훈육을 또 하죠. 부모는 자녀의 충동적이거나 공격적인 행동조차도 관대하게 수용하는 경향이 있으며 모든 의사결정을 자녀에게 맡겨요. 허용적이니까. 자녀에게 성숙한 행동을 거의 요구하지 않습니다. 또한 부모는 자녀에게 매우 애정적이며 과잉 보호적일 수 있으나 자녀 양육 책임을 회피하려고 자유를 주기도 해요. 왜? 네가 했으니 네가 인생 책임져 이런 것도 있거든요. 책임 회피하려고 허용적이기도 합니다. 이런 자녀는 자기 통제가 어려워서 충동 조절이 어렵죠. 그래서 보면요, 주변에 애들 보면 충동 조절이 참 안 되는 너무 이렇게 그런 경우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부모가 너무
허용적이었구나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회적 책임성과 독립성이 결여될 가능성이 높죠. 너무 허용적이면 여러분 책임성과 독립성이 결여된답니다. 마지막으로 무관심한 양육 태도. 이런 부모는요 애정이 없죠. 자녀에게 애정이 없고 자녀에 대해서 어떤 요구와 책임도 지지 않는 무관심이죠. 이런 자녀는 어떻게 되느냐? 자녀는 자아 존중감이 낮고요. 독립심과 자기 통제력이 부족하고 문제 행동을 많이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모인 것 같습니까? 권위적인 부모 같습니까? 권위가 있는 부모 같습니까? 내 자녀는 또한 어떻습니까? 자, 부모 양육 태도의 유형. 셰퍼의 양육 태도는요, 아, 부모의 양육 태도를 신생아기부터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너무 피곤해서 새벽 2시 반이네요.